여기 이 작은 사진은 G20 때 일본 오사카에서 만찬을 할 때의 사진입니다. 이 얼굴을 가린 이 인물은 김정숙 여사, 그리고 이쪽은 문재인 씨, 아베 총리, 그리고 아키에 여사, 이렇게 네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큰 사진, 이것은 설명에도 있듯이 G20 행사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청와대에서 환영 만찬을 할 때의 사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 문재인 씨가 있고 이렇게 동일 인물이니까 알아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옆에 폼페이오 장관이 있는데 이 사이에 김정숙 여사가 있습니다. 얼굴이 없어서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공통점이 있지요. 또 이 나비를 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씨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2019년 G20 정상회의 계기에, 그렇지 않아도 바로 이때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문에서도 아주 이례적이다. 왜냐하면 영부인이 아닌 남의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드문 일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 굉장히 활기찬 면모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신문에서,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칭찬을 할 수 있는 말이 많은데 하필이면 굉장히 활기찬 면모라는 표현을 선택했다.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선은 트럼프 씨의 두뇌가 김정숙 씨 때문에 압박을 많이 받았던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서 어떤 압박을 받았을까? 그것은 이 김 여사의 환영 만찬 의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의상이 이 사진에서는 별로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데 뉴스를 본다든지 하면은 휘황찬란합니다. 너무 튀고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원래 이러한 의상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티, 그리고 참가하는 사람들에 맞춰서 전체 분위기하고 조화롭게 미리 그래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아무 것이나 입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이번에 이 만찬에 있어서는 문재인 씨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행을 초청한 호스트,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는 문재인 씨의 배우자니까 호스티스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김 여사의 의상은 아무래도 손님 중에 당연히 대표 손님이기도 하고 또 별달리 맞출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남자들이어서 이 이방카의 의상을 고려해서 옷을 설계하는 것이 옳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김 여사의 의상은 전혀 이 분위기에서 아주 동떨어진 그런 의상이었다. 이 부분은 정말 아쉬운데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여주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청와대에도 있고, 그러니까 직접 확인을 해 보십시오. 첫째, 이 김 여사의 의상은 중국 전통옷 치파오를 떠올리는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옷입니다. 소매 부분이나 각 디자인도 그렇고 그냥 전체를 봤을 때 그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치파오가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이다. 그 다음에 문양. 이 옷이 홍색에 황색이 섞인 그렇게 어우러져서 중국집 분위기다 하는 그런 색상입니다. 거기에 꽃무늬가 전체적으로 꽃무늬가 들어있는데 아주 큰 꽃송이가 큰 그런 문양입니다. 그리고 옷감까지 번들거리는 옷감이어서 정말 그 양손에 소매를 두 손을 끼우고 있는 그 중국인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는 그런 옷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옷에서 이 의상에서 특징적인 것이 이 나비입니다. 이 작은 사진을 보면 파란 나비가 똑똑히 보이죠.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작은 브로치, 문재인 씨가 달고 있는 브로치, 요 브로치 혹은 버튼이라고 하는데 요 사이즈는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이 파란 나비가 얼마나 큰가. 이것은 관심 없는 사람도 강제로 눈길을 끌 정도로 큰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명한 푸른 나비를 홍색, 황색의 옷 위에다가 달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서로 반대색이 돼서 반드시 보고야 말게 되는 그런 장식이 되는 것이죠. 남의 눈을 강제로 잡아 끄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비 장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파란 나비는 성주에서 계속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고 있는 그 사드 철수에 대한 투쟁의 심볼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아예 상식이 돼버린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일단 이 중국 옷 치파오 스타일에다가 사드 철수를 뜻하는 파란 나비를 달았다. 이런 옷을 입고 누구를 기쁘게 해주려고 누구를 위한 만찬에서 이런 옷을 입을까? 파란 나비를 달고 이제 여러분이 그 답을 누구나 다 알게 되었을 겁니다. 원래 G20이 끝나고 방한하기로 했던 사람은 중국의 시진핑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좀 계획이 어긋났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문재인 씨가 원했던 대로 됐다면 지금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 자리에 와서 섰겠죠. 그리고 그 옆에 이 중국 옷을 중국 그 컨셉으로 옷을 입고 사드 반대 리본을 단 나비를 단 김 여사가 서 있다. 그러면은 시진핑이 기뻐했겠죠. 그렇다면은 무엇인가 이 옷은 이날을 위한 것이기는 한데 이 사람을 위한 트럼프 씨를 위한 것은 아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근거를 한 500가지 좀 제시를 하면서 증명을 하면 그럴 때는 도리가 없죠. 김 여사는 친중국 그리고 사드 철수 컨셉의 의상을 그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환영 만찬에서 입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친중국 그리고 사드 철수 주장 이것이 그대로 그 의미가 전달이 되었겠죠. 김 여사의 이 의상 이것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강하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청와대 정부는 시진핑을 원한다. 트럼프가 아니다. 우리는 친중국, 반미국이다. 물론 이것은 문재인 씨의 내심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김 여사가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독단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내보낸 것이죠. 문재인과 청와대 정부는 사드 철수를 원한다. 미군 철수도 원한다. 한미동맹은 파기하고 한미일 동맹도 파기하기를 원한다. 문재인과 청와대 정부는 1대1로에 찬성한다. 자유인도태평양은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김 여사는 대통령이 아니죠. 그는 그냥 문재인 씨의 아내일 뿐입니다. 그는 공무원도 아닙니다. 영부인은 더더욱 아니지요. 그냥 문재인 씨의 부인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성이 자기 개인 감정을 내세워서 국가의 정치 외교에 이렇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김 여사의 이렇게 좀 험악하게 나쁘게 말해서 나대는 이런 기질 때문에 문재인 씨도 훨씬 더 가시밭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씨의 부인이 굉장히 활기찬 면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 말 어떻습니까? 다시 그 말을 새겨보면 온갖 감정이 거기에 녹아들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파란 나비, 파란색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뭐 좌파의 전유물이기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지독한 이념 대결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씨와 그의 그 일파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덤벼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념 대결은 아주 치열한 것이죠. 도전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때 도전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한국에서 현재 이 파란색, 더구나 나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온갖 좌파 사상을 나타내는데 중심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좌파 사상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금처럼 외교관계를 따지자면 반미국, 반일본, 국내에서는 반대한민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파란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파란색은 잘 알고 있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의 색입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렇죠. 파란색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조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들은 파란 장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이 파란 장미 운동에 대해서 우파 활동을 하는 분들은 아마 그것이 낯익은 그런 이름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그것은 좌파의 끈앞을 노릇을 한 것이다. 우리는 아니야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에서 봤을 때는 좌파가 만일 자기 그 세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벽면에 동그란 스티커를 많이 붙이고 있다고 할 때 바로 이 파란장미 운동을 했던 우파 여러분이 그 스티커를 같이 붙여주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바로 우파에서 예전에 이 파란장미 문양까지 그대로 베껴와 가지고 파란장미 운동을 했었죠. 이 행태적 좌파가 우파에 들어와 가지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다. 본인의 뜻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혹은 믿어주고도 싶지요. 그런데 행태적 좌파는 그 행태가 바로 좌파 운동원 노릇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결국 그것은 우파의 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2019년 봄에 우파 쪽에서 3.1운동을 기념하자고 하면서 한글본 3.1 독립선언서 필사 릴레이 운동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파 국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똑같은 짓이었다. 이것은 문재인 씨가 그쪽에서 좌파 세력이 퍼뜨린 한글본 3.1운동, 3.1 독립선언서였습니다. 내용도 안 읽어본 것이죠. 그 문서 끝에 분명히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건국 100년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우파의 활동원들이 열심히 필사 릴레이 운동을 하고 있었죠. 역시 행태적 좌파가 우파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파들을 좌파의 일개미로 부려먹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남의 자료, 남의 기획을 훔쳐서 쓰지 않으면 됩니다. 출처를 세밀하게 밝히는 것이 생활화되면은 그러면은 행태적 좌파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브로치 하나 다는 것, 파란 나비를 다느냐? 물론 노란 나비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 이념투쟁의 장에서는 이 상징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죽고 죽이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파란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비가 어떻게 상징으로 쓰이는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나비는 색깔이 다양합니다. 노란 나비, 파란 나비, 그리고 파란 좀 단순한 나비 모양이 아닌 나비 리본, 그리고 여러분이 세월호 리본을 알고 있죠. 그 모양으로 파란색으로 리본을 만들어서 또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런 종류, 이 모든 상징물의 원조가 바로 이 파란 나비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지금 이와 같은 장소에 파란 리본을 달고 왔다 하는 것은 김 여사가 일본의 이 총리 부부에게, 일본에게 너는 척결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러고 나왔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상대가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자기에게 대결하고 있다. 덤벼들고 있다 하면은 저 사람은 나를 척결 대상으로 찍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사진을 다 보아서 알고 있겠지만 이 김 여사의 정치적 투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한 것이 아니다. 일본 총리에게도 했다 하는 것이죠. 이때가 다시 좀 더 설명을 해보면은 오사카 G20의 갈라 디너, 그 저녁 만찬을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그런 장면입니다.
이 옷을 보면은 여기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가지색에 가깝습니다. 이 옷이. 여기에 파란 장미를 달았다. 이 경우에는 지금 이 청와대에서 달았을 때는 색이 아주 두드러지고 눈에 띕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런 장식은 다는지 마는지 구별이 안 된다. 그런데 달았다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파란 나비는 이 옷에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세트로 시진핑 세트 의상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 납득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울리는 그 파란 나비를 굳이 떼어서 가지고 가서 일본에서 이 칙칙한 색에다가 달았다. 그러면은 의미가 좀 더 강렬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나비를 달아서 보여줄 필요가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논리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베 총리의 초대에 이렇게 파란 나비를 달고 간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실제로 찾아보게 되면 한국 내에서 이 파란 나비 또 이 나비를 나중에 색깔을 바꿔가면서 평화나비, 지금은 평화나비라고 하는 것이 더 큰 개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일제 성노예, 일제 강제징용 이것을 성토하고 여기에 대항해서 반일 활동을 하는 그 상징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김 여사는 이러한 아주 특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일본에 가서 반일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온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 싸움 걸고 오니까 한국 기업들이 된통 얻어맞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이렇게 싸움을 걸었으니까 역시 후환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 여사, 아니 어쩌려고 그래. 참 딱한 여편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